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지갑 깊숙이 잠들어 있는 운전면허증 마지막으로 언제 꺼내 보셨어요? 아니면 나 운전한 지 100년 됐는데 이거 그냥 신분증 아니야 하면서 방치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의 지갑과 마음을 구원할 20분짜리 생명줄입니다. 저도 얼마 전 지갑 정리하다 운전면허증을 발견했는데 와, 이거 언제 땄지 하며 웃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2025년 운전면허 제도가 완전히 뒤바뀌면서 방치된 면허증이 과태료 폭탄이나 면허 취소라는 재앙을 부를 수 있대요. 아니, 내가 조용히 살고 있는데 왜 면허증 때문에 심장이 쿵쾅대야 하냐고요? 맞죠? 제 옆집 67세 최 할아버지 10년 넘게 운전 안 하셨는데 어느 날 면허 취소 예정이라는 우편물이 날아왔대요. 그 당황한 표정 아직도 생생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면허를 뺏어 하시며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셨죠. 알고 보니 새 제도 때문에 갱신을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최 할아버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 경로당에서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물어보니까 10명 중 8명이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65세 이순자 할머니는 30년 전에 면허 따놓고 한 번도 운전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갱신하라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나이가 되면 운전면허증이라는 게 참 애매한 존재잖아요. 젊었을 때는 자유의 상징이었는데 나이 들면서 점점 사용 빈도가 줄어들고 어느새 지갑 속 깊숙한 곳에서 잊혀진 카드 한 장이 되어버리죠. 자식들이 운전해주고 지하철이나 버스도 잘 되어 있고 굳이 복잡한 도로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운전할 필요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안 한다고 해서 면허증이 저절로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법적으로는 여전히 운전면허 소지자로 분류되어서 새로 바뀌는 규정들을 모두 따라야 하는 상황이에요. 마치 은퇴했는데도 회사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정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희 동네 72세 박 할아버지는 면허 갱신 통지서가 왔는데 그걸 광고 전단지인 줄 알고 버리셨대요. 그러다가 몇 달 후에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와서 깜짝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20만 원이나 나왔다니까요. 할아버지 말씀이 젊었을 때는 그런 서류들이 익숙했는데 나이 들어서는 뭐가 중요한 건지 헷갈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발로 뛰어 알아봤습니다. 경찰청, 운전면허시험장, 도로교통공단까지 샅샅이 뒤져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모았어요. 젊은 공무원들이 설명해주는 복잡한 법률 용어를 듣고 있으면 솔직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보니까 50대, 60대 분들이 많이 오셔서 당황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갱신하려고 왔는데 필요한 서류를 몰라서 2번, 3번 다시 오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시력 검사에서 떨어져서 안경을 새로 맞춰야 한다는 말을 듣고 허탈해 하시는 모습도 봤어요. 잠깐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중년, 노년층에게 꼭 필요한 이런 꿀 정보들을 계속해서 가져다 드릴 테니까요. 정말 모르면 손해보는 정보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50대부터 70대까지 우리 연령대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변화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갱신 주기와 절차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몇 년에 한 번씩 사진 찍고 수수료 내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제도 변화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사람과 모르고 지내다가 나중에 당황하는 사람의 차이는 정말 크거든요. 저희 동네 김할머니는 미리 알고 준비해서 아무 탈 없이 넘어가셨는데 앞서 말한 박할아버지는 몰라서 벌금까지 내셨다니까요. 같은 상황인데도 정보의 유무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인터넷 검색도 젊은 사람들만큼 빠르지 않고 관공서 가서 줄 서서 기다리는 것도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알고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더욱이 요즘은 모든 것이 디지털로 바뀌면서 우리 같은 아날로그 세대에게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요. 온라인 신청이 기본이고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정보를 잘 들어두시면 누구든지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에서는 복잡한 법률 용어는 싹 빼고 우리 생활에 직결되는 것만 콕콕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마치 옆집 아저씨가 친근하게 알려주는 것처럼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면 이거 미리 알길 잘했네 하시며 달력에 표시해 두실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운전면허증을 구원할 비밀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은 특히 꼼꼼히 들어주세요. 첫 번째 변화, 운전면허 갱신 제도가 완전히 새 판으로 짜였어요. 예전에는 갱신 시기가 되어도 갱신?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며 느긋했지만 이제 그랬다간 큰 코 다칩니다. 2025년부터 갱신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과태료 3만 원, 심하면 5만 원까지 날아와요. 더 무서운 건 너무 오래 방치하면 면허가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깐깐해졌냐고요? 코로나 때 갱신이 미뤄진 분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490만 명이 갱신 대상자라고 해요. 이건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예요. 제가 강남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봤는데 아침 7시에 도착해도 대기줄이 동네 한 바퀴 돌 정도더라고요. 부산, 대전, 광주도 마찬가지래요. 저희 동네 할머니 한 분은 갱신하러 갔다가 3시간 반을 기다리셨대요. 그런데 더 웃지 못할 일은 대기하다가 너무 지쳐서 집에 갔는데 다음 날 다시 가니까 또 그만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사흘을 연속으로 갔다 오셨다니까요. 이런 일 겪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갱신 절차도 업그레이드 됐어요. 예전에는 신분증만 들고 가면 끝이었지만 이제는 증명사진 2장, 수수료, 그리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나 적성검사 확인서도 필수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저희 동네 정할머니가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사진 한 장 빼먹고 가셔서 허탈해 하시더라고요. 특히 증명사진 규격이 까다로워졌어요. 가로 3.5cm, 세로 4.5cm에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하고 모자나 선글라스 착용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10년 전에 찍어둔 사진 가져가셨다가 다시 찍어 오라는 소리 들으셨다니까요. 수수료도 예전보다 올랐어요. 모바일 IC 면허증은 21,000원, 일반 면허증은 16,000원이에요. 그럼 똑똑하게 준비하는 법은 뭘까요? 첫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갱신 기한을 미리 확인하세요. 생년월일과 면허 발급일만 입력하면 5분 만에 끝이에요. 컴퓨터가 어려우시면 자녀분이나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둘째, 7월부터 8월은 갱신대란 피크타임이에요. 9월 초나 10월에 여유롭게 방문하시는 게 좋아요. 셋째, 온라인 예약은 필수예요. 예약하면 대기 시간이 반으로 줄어들거든요. 넷째, 서류는 2번, 3번 체크하세요. 최할아버지처럼 서류 하나 빼먹고 허탕치는 일 없도록 말이에요. 여기서 꿀팁 하나 더. 시험장 근처 사진관에서는 면허 증용 사진을 미리 규격에 맞춰 찍어줘요. 시험장 안에서도 찍을 수 있지만 줄이 길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미리 찍어 가시면 훨씬 편해요. 두 번째 소식은 반가운 변화예요. 일종 보통 자동 면허가 2024년 10월부터 새로 생겼어요. 예전에는 일종 보통 면허 따려면 수동 변속기, 즉 스틱 차량으로 시험 봐야 했잖아요. 스틱? 그거 악몽이야 하며 포기한 분들 많으셨죠? 이제 자동 변속기 차량으로도 시험 볼 수 있어요.
이 면허로 뭘 몰 수 있냐고요? 11인승 이상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 3톤 미만 소형 건설 기계까지 운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대형 SUV로 가족 캠핑 가거나 소규모 배달 사업 시작할 때 딱이에요. 게다가 2종 자동 면허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유지하신 분들은 추가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업그레이드 가능해요. 운전 경력 증명서만 제출하면 끝이라니까요. 제 동네 김 사장님이 바로 이 혜택을 톡톡히 보셨어요. 20년 넘게 2종 자동 면허로 작은 승용차만 몰다가 손자, 손녀들이 늘어나면서 대형 차량이 필요해졌거든요. 그런데 1종 면허 시험 보려니까 스틱이 너무 부담스러우셨대요. 하지만 새 제도 덕분에 간단하게 업그레이드 하시고 지금은 9인승 승합차로 온 가족이 여행 다니고 계세요. 주의할 점은 이 면허는 자동 변속기 차량 전용이라는 거예요. 스틱 차량은 절대 못 몰아요. 시험은 학과, 장내 기능, 도로 주행으로 진행되니까 스틱이 부담스러웠던 분들은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제 친구 민수 아저씨가 2종 자동 면허로만 타다가 이번에 1종으로 전환했는데 인생이 새로 시작된 기분이라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좀 진지한 얘기예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들어보셨나요? 2024년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분들은 이 장치를 차에 설치해야 해요. 이 장치는 운전자가 시동 걸기 전 숨을 후 불어넣으면 알코올을 감지해서 술 냄새가 나면 시동을 아예 막아버리는 똑똑한 녀석이에요. 누가 설치해야 하냐고요?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은 2년 음주사고, 2회 이상은 3년 사망이나 뺑소니 사고는 5년 동안 설치 의무예요. 지정 장착소에서 설치하고 정기 점검과 데이터 제출도 필수죠. 장치를 떼거나 조작하면 형사처벌에 면허 취소까지 당할 수 있어요. 심지어 친구가 대신 숨 불어넣어도 불법이라 둘 다 처벌받는다고 하니까 정말 조심해야 해요. 이 장치가 얼마나 정교한지 아세요? 술 한 잔만 마셔도 감지해서 시동이 안 걸려요. 심지어 양치질하고 나서도 치약 속 알코올 성분까지 잡아낸다니까요. 그리고 운전 중에도 랜덤으로 재검사를 요구해요. 빨간불에서 신호 대기할 때 갑자기 삐삐 소리가 나면서 다시 후 불어넣으라고 하거든요. 이때 반응하지 않으면 경보음이 울리면서 비상등이 깜빡거려요. 음주운전은 단 한 번으로도 가족을 망가뜨릴 수 있잖아요. 제 사촌 형이 몇 년 전 음주운전으로 큰 사고 낸 후 아직도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과거 음주 기록 있으신 분들은 지금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해서 설치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건 처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네 번째, 고령 운전자분들 귀 쫑긋하세요. 2025년부터 고령자 적성 검사가 한층 강화됐어요. 65세 이상은 갱신 주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75세 이상은 3년마다 검사받아야 해요. 특히 75세 이상은 시력, 건강검진뿐 아니라 인지력, 반응 속도, 돌발 상황, 대처 능력까지 체크하는 인지검사가 필수예요. 검사가 어렵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빨간 동그라미 몇 개였나요? 같은 기억력 퀴즈나 신호등 바뀌면 버튼 누르는 간단한 테스트예요. 치매 검사도 포함되지만 게임처럼 부담 없이 진행돼요. 제 이모가 78세인데 검사 받고 오시더니 생각보다 재밌었다고 하셨어요. 새로 추가된 검사 중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반응 속도 테스트인데 화면에서 갑자기 아이가 뛰어나오면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실제 운전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거죠.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당황하시지만 몇 번 해보시면 금세 익숙해지세요. 좋은 소식은 시험장에 고령자 전용 창구가 있고 가족 동반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전 예약하면 대기 시간도 줄어들죠. 이건 귀찮은 절차가 아니라 어르신과 도로 위 모두의 안전을 위한 점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리 준비해서 여유롭게 갱신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검사에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면허가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보안 교육을 받거나 재검사 기회도 주거든요. 제 할아버지가 처음 검사에서 시력 부분이 좀 아쉽게 나왔는데 안경을 새로 맞추고 재검사 받으셔서 무사히 통과하셨어요. 마지막 변화는 운전을 더 이상 안 하실 분들께 드리는 꿀팁이에요. 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점점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운전면허 시험장, 구청, 주민센터에서 반납하면 지자체별로 혜택을 줘요. 서울은 10만 원 교통카드, 부산은 5만 원 지역화폐, 대구는 7만 원 상당의 대중교통 이용권을 줘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혜택이 있어요. 반납하면 사고 걱정 없이 마음 편해지고 버스나 지하철 타면서 혜택도 누릴 수 있어요. 단, 반납은 되돌릴 수 없으니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제 외삼촌이 70세에 반납하시고 교통카드로 매일 커피 사 드시는데 이게 더 자유롭다고 하시더라고요. 반납할 때도 약간의 절차가 있어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가져가야 하고 간단한 서류를 작성해야 해요. 소요 시간은 15분 정도예요. 반납 후에는 면허증 대신 반납 확인서를 주는데 이걸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해요. 운전 안 하실 분들에게는 반납도 정말 멋진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자주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거든요. 이제 5가지 변화를 모두 살펴봤는데 어떠세요?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자, 오늘 2025년 운전면허 5가지 변화를 꼼꼼히 정리해 봤어요. 갱신 절차가 깐깐해지고 일종 자동 면허가 새로 생기고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필수가 되고 고령자 검사가 강화되고 면허 반납 혜택까지 알아봤죠. 처음에는 왜 이렇게 복잡해 싶으시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우리와 가족, 도로 위 모두의 안전을 위한 변화예요. 최할아버지도 갱신 마무리하시고 이제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하셨어요. 시력 검사하면서 내 눈이 이렇게 됐었나 하시고 반응 테스트 하면서 게임 같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행동 시작하세요. 사실 이런 제도 변화를 처음 접하면 누구나 부담스럽게 느끼실 거예요. 젊었을 때와 달리 새로운 규정을 익히는 것도 쉽지 않고 관공서 방문하는 것도 번거롭게 느껴지죠.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변화들이 우리의 안전을 더 꼼꼼히 챙겨주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변화들이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알아보고 경험해 보니까 정부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특히 고령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만난 73세 박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처음에는 인지검사가 무섭다고 하시면서 떨리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검사를 받아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검사 내용도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들과 비슷해서 생각보다 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본인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할 일을 정리해보면 첫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갱신 기한을 확인하세요. 본인의 면허증 갱신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아두는 게 가장 중요해요. 둘째, 7월부터 8월은 피하고 온라인 예약을 활용하세요. 미리 예약하면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셋째,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신분증, 증명사진, 그리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건강검진 결과지까지 빠짐없이 챙기셔야 해요. 넷째, 혹시 과거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점검해 보세요. 해당 장치 설치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다섯째, 만약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으실 계획이시라면 면허 반납 혜택을 알아보세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꽤 괜찮은 혜택들이 있거든요. 이 5가지만 실천하시면 과태료도 면허 취소도 걱정 없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벼락치기로 하려고 하면 실수하기 쉽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거든요. 특히 가족분들과 함께 이 정보를 공유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혼자서 모든 걸 다 챙기기보다는 자녀분들이나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요즘 젊은 분들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활용에 능숙하니까 온라인 예약이나 정보 확인 같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거예요. 또한 이런 변화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발전이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 모든 변화의 목적은 도로 위의 안전을 높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준비하고 대응하면 더 안전하고 편안한 운전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정보들은 혼자만 알고 있기보다는 주변 분들과 함께 공유할 때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경로당이나 동네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면 모르고 계셨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정보는 나눌수록 더 가치가 있는 법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씩 천천히 따라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안전한 운전과 평안한 일상을 위한 것이니까 조금의 수고는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이 영상이 유용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우리 중년, 노년층에게 꼭 필요한 생활 정보들을 계속 가져다 드릴게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이웃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는 우리 엄마한테 알려줘야겠어요. 같은 이야기나 여러분의 경험담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거예요. 혹시 갱신 과정에서 겪으신 에피소드나 오늘 내용 중에서 특히 도움이 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런 실제 경험담들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는 더 생생하고 유용한 정보가 되거든요. 안전하고 행복한 운전 생활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